현재 60만 원인 임신, 출산, 진료비가 100만 원으로 오른다고?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임산부 혜택에 이어 오랜만에 변경된 혜택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현재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이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꼭 추가 지원금 40만 원 챙겨 받으세요. 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 향상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꿀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이 영상 보셨나요? 영상 내용 중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60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2022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 및 사용 기간, 사용 범위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원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현행법상 지원 금액은 현재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분만 치약 지역은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됐어요. 단태아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 다태아는 기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상향. 자, 근데 여기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럼 2022년에 임신한 사람들만 혜택을 받냐? 아닙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날짜인 8월 8일에 임신 확인을 했고 분만 예정일은 2022년 5월이에요. 그럼 2021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지원 바우처 신청을 하지 않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바우처 신청을 하신다면 출산 지원금 100만 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바우처 신청을 해서 이미 돈을 사용하셨거나 혹은 바우처 신청은 했는데 돈은 아직 하나도 안 썼다. 안타깝지만 등록된 임신, 출산, 진료비 신청권은 취소나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지원금은 60만 원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래서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임신, 출산 지원 바우처를 신청하시면 돼요. 제가 끝부분의 신청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단태아는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으로 향상된 출산 진료비 지원금에서 분만 치약 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0만 원을 추가 지급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분만 취약지라 함은 쉽게 지역 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말해요. 현재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금이 지급되는 분만 치약 지역은 2020년 12월 1일 기준 30개 지역으로 임신 확인서상 분만 치약지 주소로 확인된다면 내국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바우처 발급 시에 20만 원이 추가돼서 지급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60만 원에서 추가금 20만 원을 더한 80만 원, 2022년 1월 1일부터는 100만 원에서 추가금 20만 원을 더한 12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단, 분만 치약 지역에서 주민등록 기간이 연속해서 30일 이상 되어야 추가금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해당 지역의 분만 산부인과 개설에 따라 연도 중에 분만 치약 지역에서 제외되거나 매년 분만 치약지 지역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자, 이렇게 나에게 지급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내 통장에 현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출금할 수 없는 가상의 돈, 차감식입니다. 이어서 사용 범위. 현재는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와 처방에 의한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로 제한되었다면 2022년 1월 1일부터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진료비 그리고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졌죠? 모든 진료비. 네, 마지막으로 사용기간. 지금까지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했는데 2022년 1월 1일부터는 신청일부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우처 신청 방법은요? 먼저 임산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 임산부 등록이 돼 있어야 추후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거든요. 임산부 등록은 임신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 병원에서 해주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에는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등록하시거나 혹은 공단 홈페이지, 앱을 통해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때 공단 임산부 등록과는 별개로 지역 내 혜택을 받으시려면 지역 내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등록 꼭 해주세요. 자, 이렇게 공단에 임산부 등록이 되었다면 이제 어떤 카드사로 발급받을지 생각하신 뒤에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고
카드사에 바우처 신청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우처 지원금으로 진료비를 결제할 수 있어요. 이때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국민은행에서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각 카드사나 은행마다 국민행복카드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곳에서 발급받아서 바우처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바우처 사용 중에 현재 남아있는 나의 임신, 출산, 진료비, 자녀 지원금이 궁금하시다면 사용할 때마다 진료비를 결제하면 사용 금액이나 자녀 금액이 문자로 발송되기도 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경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 출산한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출산 지원금 60만 원에서 더 사용한 진료비를 추가 지원금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확인을 해봤더니 성남에 거주하는 시민을 기준으로 출산 지원금 60만 원에서 지원 한도 2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죠? 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분들은 잊지 말고 이 혜택도 챙겨 받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부터 바뀌는 지원금 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저출산이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복지가 조금씩 향상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들부터 해결을 해서 아이를 계획하려는 많은 가정에서 마음 편히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감사합니다.